번째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는 바로 레퍼럴 제도인데요. 한국에는 아마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도가 없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바로 제 친구를 이 병원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병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면 저를 믿고 제가 추천한 사람을 좀 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미국의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간호사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병원은 간호사를 이렇게 추천인 제도로 많이 뽑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부탁할 때마다 좀 거절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정말 친한 친구 2명이 뉴욕에 오게 됐는데 저랑 같이 일도 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들을 제 병원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둘 다 저희 병원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점이 한국인 간호사들이 미국인들보다 웬만하면 일을 잘하고 손도 빠른데 이렇게 연결 정도 해주는 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최소 자격 요건은 인사팀에서 알아서 거릅니다. 일단 얘네들이 원하는 게 BSN 확인은 꼭 있어야 되고요. 관련 부서 경력이 1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최신 경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달 전에 퇴사를 했고 퇴사하기 전에 수술실에서 한 3년 근무를 했다. 수술실로 좀 알아봐줘. 이러면은 정말 쉽게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10년 전에 퇴사했고 쭉 간호사 일을 안 했다던가 또는 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나 수술실 가고 싶어. 이런 거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추천했을 때 그 당시에 포지션이 없으면 뭐 몇 달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돼요. 없는 자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좋은 시스템인 이유가 일단 병원은 좋은 사람을 쉽게 찾아서 좋고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은 일자리를 잡아서 좋고 그리고 추천해준 사람은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아서 좋고 그래서 추천인 통해서 잡 오퍼 받으신 분도 그렇게 고마워하실 필요 없고 다들 서로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얘기를 꺼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는 바로 가족 휴가 제도입니다. 사실 육아휴직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1년 또는 3년까지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더 이상을 받으려면은 퇴사를 하거나 그냥 근무를 퍼디엠 같은 걸로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간호사 근무 형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미국 간호사는 풀타임, 파트타임, 퍼디엠, 그리고 트래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풀타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풀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8시간씩 근무 이건데 24시간 돌아가는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간호사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3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이긴 한데 사실 한국이랑 개념 자체는 달라요. 한국의 풀타임이 뭐 주 56시간 이렇게까지도 간다면 미국의 풀타임은 37.5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풀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 파트타임은 한 20시간, 한 17시간 정도 일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수술실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10시간, 주 2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파트타임까지도 베네핏을 줍니다. 뭐 의료보험, 연금, 그리고 학자금 보조까지도 한 절반 정도 딱 비례배분하게 다 줍니다. 세 번째는 퍼디엠인데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개념이긴 해요. 한국에 전혀 없는, 아니지. 한국의 1일 알바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신원만 확인을 해두면 제가 일하고 싶은 날 언제든 와도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만큼 또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한 달에 2번만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최소 조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면은 뭐 더 많이 나와도 되지만
2번 이상만 일을 하면은 충분히 오케이가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히 바쁜 날 이런 퍼디엠 간호사를 활용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인력 조정을 하고요. 퍼디엠 간호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집에 가서 육아를 할 시간도 많고, 또는 다른 병원 퍼디엠으로 퍼디엠을 뭐 3병원에서 동시에 해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 퍼디엠 포지션은 베네핏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뭐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되지 않고, 그 대신에 정규직보다는 월급을 많이 줍니다. 보통 5에서 10불 정도는 더 높게 급여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트래블인데요. 이거는 완전 계약직 간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직 하면은 뭔가 정규직보다 안 좋은 느낌인데, 여기는 사실 계약직이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특히 저희처럼 딱 면허가 있어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직종은 트래블 간호사로 일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일단 급여도 정말 많이 주고요. 본인이 뉴욕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트래블 간호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착 보조금이나 뭐 일주일간 뭐 생활비 같은 것까지도 추가로 지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거든요. 이건 아마 트래블 널스 해보신 간호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전적으로 큰 혜택이 있고, 또 요즘은 뭐 베네핏도 좋아서 이 트래블 간호사들을 이렇게 전국으로 보내는 에이전시에서 의료보험 같은 걸 커버해 준다고도 해요. 그래서 간호사 일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휴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긴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퇴사를 하든 퍼디엠을 하든 트래블 널스를 하든 이렇게 플렉서블한 고용 형태로 빠져버리면 되는데요. 본인이 이 풀타임이나 뭐 파트타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만 쉬어야겠다, 한 3달 미만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족 휴가 제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용어가 되게 다양해서 저도 처음엔 헷갈렸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MLA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미국 모든 주에 있는 연방법으로 정해진 가족 휴가이고요. 이걸 통해서 직원들은 최대 12주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이 일했던 자리는 딱 보장받는 상태로요. 이 직원이 휴가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직원을 뭐 자르거나 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쓸 수 있는 휴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휴가를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 그거는 널스 매니저도 아니고요, 인사팀도 아니고요, 바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각 직장마다 연계된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의 케이스를 훑어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이 소식이 인사팀으로 넘어가고, 인사팀이 널스 매니저에게 통보를 해서 직원이 내일부터 3달 동안 가족 휴가를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널스 매니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굉장히 한국과 큰 차이점이고요. 널스 매니저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되면은 그 직원은 그 휴가를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일한 시간이 125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뭐 휴가나 병가를 제외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일한 시간이 그 1250시간이 넘어야 이 FMLA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총 12주만 이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번에 12주가 될 수도 있고 띄엄띄엄 12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이번 주 일주일 쉬고 다음 주 일주일 일하고 또 일주일 쉬고 다음 주 일하고, 이거를 총 12주에만 포함되게 쓰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FMLA를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본인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 또는 뭐 입양을 했을 때도 자식으로 치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돌봐줘야 할 때 또 사용 가능하고, 본인이 아플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 보통 FMLA도 같이 쓰시거든요.
그런 경우 모두 다 FMLA에 포함이 되고, 이 제도는 직장을 시큐어하는 대신에 무급 휴가예요. 그래서 이거랑 보조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뉴욕 주 정부에서 만든 PF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너무 다양해서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렸는데요. 사실 별개의 개념이에요. FMLA는 이제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 PFL은 뉴욕 주에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FL을 통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에 계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단 뉴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페이가 나오는 가족 휴가예요. 이것도 총 12주까지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한 직원들 중에 최근 26주, 그러니까 절반이죠. 6개월 동안 일을 한 직원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족 휴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목적이 비슷한데요.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 태어난 자식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또는 입양, 그리고 이미 자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또는 뭐 가족 중에 군인이 있을 경우에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PFL은 본인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FMLA는 본인이 출산을 하거나 본인이 아플 때도 쓸 수 있지만, PFL에서 나오는 그 페이는 본인이 아플 때는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무조건 본인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급여는 어떻게 얼만큼 주느냐가 또 표가 있는데요. 계속 상승하는 추세긴 해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2주 동안 월급을 원래 3,000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67%에 대한 돈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월급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너무 큰 돈을 줘선 안 되겠죠. 그래서 캡이 바로 맥시멈 일주일에 1,131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족 휴가도 신기한 게 똑같은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케이스를 다 훑어본 다음에 PFL의 자격 요건에 다 부합하다 싶으면 승인을 해주고요. 승인을 받게 되면은 신청한 기간, 뭐 최대 12주 내로 급여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병원이나 그 매니저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모든 급여를 저희가 사실 매번 페이첵에서 다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하는 이 PFL에 대해서는 저희 급여에서 0.4555%가 매번 디덕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된 일종의 보험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제도인 거니까 필요한 분들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말고 꼭 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쓴다고 해서 뭐 널스 매니저가 저희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법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병원에 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길게 찍어봤는데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